도쿄 출장이라던 이지영.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심장내과 안내방송이 들려오면 지역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지은호의 세상은 어디까지 무너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올라올 때 제일 먼저 소식 받아보시면 더 재밌게 이어서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지은호는 그날도 늘 하던 일처럼 이 지역 대표실 문을 두드렸는데요. 결제받아야 할 서류가 있어서요. 평소라면 이 지역이 먼저 고개를 들어 지은호, 잠깐 앉아. 좀 자세히 봐줄게. 라고 했을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눈길조차 안 줬습니다. 모니터만 뚫어지게 보더니 종이만 툭 받아요. 여기 두고 가요. 나중에 볼게요. 말투가 너무 차가워서 지은호는 순간 멈칫했어요. 이 지역이 원래 냉정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단단하긴 한데 사람 마음은 잘 보는 편이었고요. 그런데 오늘은 마치 일부러 벽을 세우는 것처럼 보였어요. 선배, 저 혹시 뭐 잘못했어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이 지역은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요. 눈이 잠깐 마주쳤는데요. 지은호는 그때 봐버렸습니다. 이 지역의 얼굴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청백하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바빠서 그래. 신경 쓰지 마. 그 한마디가 더 이상했어요. 신경 쓰지 마라는 말이 너무 단호했거든요. 지은호는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나한테서 뭘 숨기고 있나? 라는 생각이 스르륵 올라왔는데요. 그 생각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더 아파지니까 지은호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지은호는 자기 손에 땀이 나 있는 걸 느꼈어요.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오늘 이 지역이 멀리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선을 그어놓은 사람처럼요. 그날 오후 팀 회의가 잠깐 열렸습니다. 이 지역이 회의실에 들어오는 걸 지은호가 봤는데요. 평소처럼 걸어 들어오긴 했는데 숨을 아주 짧게 들이마시더라고요. 티 안 내려고 했지만 지은호 눈에는 그게 보였어요. 입술을 아주 살짝 깨무는 습관도요. 아픈 사람이 참는 표정이요. 그리고 이 지역이 말했어요. 오늘 저녁 비행기로 도쿄를 다녀오겠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회의실이 잠깐 술렁였는데요. 지은호는 도쿄라는 단어에서 걸렸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일정이 칼 같아서 급한 출장도 최소 하루 전에 정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너무 급해요. 너무 갑작스럽고 뭔가 준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은호는 이 지역을 붙잡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대표 앞에서 감정이 흔들리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붙잡는 순간 이 지역 정말 무너질까 봐요. 그래서 지은호는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도쿄가 아니구나. 그럼 대체 어딜 간다는 거지? 사실 지은호가 그날 이 지역을 보고 붙잡으면 무너질까 봐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이미 며칠 전부터 작은 신호들이 계속 쌓이고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며칠 전 계단이었어요. 그날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공원 계단에서였어요. 겨우 한계층쯤 올랐을 뿐인데 이 지역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냥 잠깐만 하고 멈춘 게 아니라 숨을 꼭 삼키듯이 멈췄어요. 어깨가 살짝 들썩이고 입술이 아주 짧게 떨렸습니다. 지은호가 놀라서 바로 물었죠. 선배, 괜찮아요? 그때 이 지역은 웃으면서도 웃음이 너무 얇았어요. 괜찮아.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봐. 근데 이상했어요. 운동을 안 해서 숨이 찬 게 아니라 숨을 들이마시는 것 자체가 힘들어 보이는 얼굴이었거든요. 이 지역은 그 뒤로도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는데 지은호는 그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괜찮아. 한마디면 끝낼 사람인데 그날은 얼굴 색이며 이야기하는 톤도 평상시랑은 조금 달라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더 확실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회의 끝나고 이 지역이 종이컵에 물을 받아들었는데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본인은 들키기 싫으니까 컵을 바로 내려놓고 손가락을 책상 밑으로 숨기듯 말아주더라고요. 지은웅은 그걸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모른 척하는 게 더 안전해 보였거든요. 괜히 어디 아파요라고 묻는 순간 이 지역이 표정을 더 단단히 잠글 것 같아서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며칠 전부터 이 지역이 자주 하던 행동이 하나 있었어요. 이 지역이 혼자 있을 때 가슴 쪽을 잠깐 누르듯 만지고는 아무 일도 없는 척 미소를 짓는 습관. 정말 찰나였지만 지은호는 몇 번이나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은호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하나 내렸어요. 지역 선배가 지금 뭔가 숨기고 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걸 들키면 진짜 무너질까 봐 나부터 밀어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지은호는 업무가 끝나고도 계속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괜히 불안해서요. 이 지역에게 연락하면 괜히 부담 줄까 봐 참았는데 참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결국 지은호는 결제건이 핑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결제 일정이 촉박해져서 이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길게 갔습니다. 받지 않더라고요. 지은호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이지영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었어요. 지은호는 바로 알았습니다. 도쿄가 아니라는 걸요. 대표님, 지금 급한 결제건이 있어서요. 지은호가 설명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때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심장내과 대기 중인 이지역 환자분, 3번 진료실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호의 입이 딱 멈췄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내과, 이지역 환자, 3번 진료실. 지은호는 숨을 들이마셨는데 그 숨이 목에 걸린 느낌이었어요. 대표님, 지금 도쿄 아니죠? 조용했습니다. 이 지역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침묵이 사실상 대답이더라고요. 지은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왜 병원이에요? 왜 심장내과에 있어요? 선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한참 후 이 지역이 아주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서 지은호는 무너졌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큰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어디 병원이에요? 바로 말해요. 이 지역은 끝까지 버티려고 했어요. 지은호가 알게 되는 걸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은호가 울먹이며 제발이라고 말하니까 이 지역이 결국 포기했어요. 청와대학병원? 지은호는 그 말 듣자마자 회사 가방을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기사님이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데 지은호는 대답도 못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죠. 지금 자기 눈앞에서 자기 사람 하나가 또 뭔가 큰일을 앞두고 있는 느낌이니까요. 병원 복도는 길고 차가웠습니다. 지은호가 간호사에게 묻고 또 묻고 겨우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문 손잡이를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는데요. 이 지역이 링거를 맞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회사에서 늘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던 사람인데 오늘은 누워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상하게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지역 선배, 이 지역이 고개를 돌려 지은호를 봤습니다. 눈빛이 미안함으로 가득했어요. 왜 왔어? 오지 말랬잖아. 지은호가 웃음처럼 숨을 내쉬었습니다. 웃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오지 말랬잖아라니요. 지은호는 울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선배, 왜 혼자 이러고 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이 지역이 입술을 꾹 다물더니 천장을 잠깐 봤습니다. 눈물이 안 나오게 참는 사람들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한테 짐대고 싶지 않았어. 짐이요? 선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지역이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내가 아프면 너도 힘들 거잖아.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굴었어. 네가 나한테서 멀어지면 덜 아플 줄 알았거든. 그 말이 지은호 가슴을 때렸습니다. 차갑게 굴었던 게 미워서가 아니라 지키려는 방식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방식이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지은호가 울면서 묻습니다. 어디가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이 지역은 대답을 바로 못했어요. 그 잠깐의 망설임이 더 무서웠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대. 이식이 필요하대. 지은호가 숨을 들이마셨는데 그 숨이 너무 아팠어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아픔이었습니다. 자신을 보살펴주고 지켜봐주고 좋아해준 이 지역이었으니까요. 그럼 수술하면 괜찮아져요? 라고 묻자 이 지역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이 흔들립니다. 공여자가 필요해. 그게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어. 그때 의사가 들어와서 상담실로 같이 가자고 했고요. 지은호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어렵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단순하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상태가 많이 나쁩니다. 이식이 없으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지은호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요? 의사가 잠깐 말을 고르더니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어요. 길면 몇 달, 짧으면 한 달 안에도
사실 지금 당장 심장이 멈춘다고 해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은호가 의자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서 관절이 하얘졌어요. 이지혁은 옆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을 하면 진짜로 끝날 것 같았거든요. 병실로 돌아왔을 때 지은호는 결심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정말 놓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지혁은 지은호가 휴대폰을 집어드는 걸 보자마자 손을 뻗어 막았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지은호가 대답했습니다. 부사장님이요. 이지영 눈이 확 커졌습니다. 안 돼. 성재한테까지. 선배, 지금 그게 중요해요? 목숨이 걸렸는데? 이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집이 아니라 죄책감이었어요. 지금 성재 집안 너무 복잡해. 괜히 끌어들이면 성재가 너무 힘들어져. 그 말이 더 답답했습니다. 지은호는 울면서 말했어요. 선배, 누가 힘들든 살아야 힘들든 말든 하는 거잖아요. 이지혁이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결국 낮게 말합니다. 은호야, 내 말 한 번만 들어줘. 그 부탁이 너무 절박해서 지은호는 잠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이지혁을 살리고 싶었거든요. 살리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지은호는 병원 복도에서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연결되자마자 지은호는 숨이 찢어질 듯 말했어요. 부사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지혁 선배가 심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식이 필요하대요. 박성재는 바로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요? 지혁이가요? 지금 어디예요? 지은호가 병원 이름을 말하자 박성재는 한 박자도 안 쉬고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지은호는 복도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숨이 가빠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공여자였거든요. 시간은 없고 방법은 없고 이 지역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어가고요. 다음날 새벽 박성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딱 봐도 밤새 잠 한숨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박성재가 이 지역을 보자마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야,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이 지역이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어요. 너 요즘 힘들잖아. 박성재가 그 말을 끊었어. 지금 그게 중요해? 너 죽으면 그 다음은 뭐가 되는데? 그 순간 지은호는 박성재의 분노가 화가 아니라 공포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정말 이럴까봐 무서운 사람들 꼭 그렇게 말하거든요. 박성재는 잠깐 창밖을 봤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말할게. 이지혁이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까지는. 회장님이 그냥 남이야? 너는 그리고 너희 가족은 나한테도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너 내 사람이잖아. 이지혁이 말문이 막혔어요. 내 사람이라는 표현이 너무 솔직해서요. 지은호도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성재는 바로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성재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마지막엔 거의 부탁이 되더라고요. 아버지, 지혁이가요. 시간이 없대요. 제발 도와주세요. 몇 시간 뒤 박진석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박진석은 감정이 얼굴에 잘 안 드러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날은 달랐어요. 표정은 차분한데 눈빛이 너무 딱딱했습니다.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 눈빛이요. 박진석은 박성재를 보자마자 짧게 웃습니다. 상태가 얼마나 나쁜 거냐? 누워있던 이지혁이 담담하게 대답하려 했는데 목소리가 한 번 깨졌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박진석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미안해할 시간 없다. 살 생각만 해.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박진석 스타일로는 그게 최대한의 위로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병원 안에서 해결이 쉽게 안 났습니다. 대기만으로는 시간이 너무 불확실했어요. 박진석은 병실 밖으로 나가 의사들과 이야기를 길게 나눴고 박성재도 계속 전화를 돌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사이에서 계속 이지혁 손을 잡고 있었어요. 손이 차가워질 때마다 지은호는 더 꽉 잡았습니다. 놓치면 끝날 것 같았어요. 박진석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박진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국내만 보고 기다리면 위험할 수 있다. 박성재가 바로 묻습니다. 그럼 방법이 있어요? 박진석은 단어를 고르듯 천천히 말했는데요. 일본에
우리 회사랑 자원봉사차 의료협력 맺은 큰 병원이 있다. 거기 국제협력 절차로 기증자 매칭을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더라. 이 지역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이라는 단어가 주는 낯선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단어가 유일한 희망처럼 들렸어요. 박진석이 덧붙였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거다. 서류도 많고 시간도 촉박하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지가 많지 않다. 여기서 심리적으로 한 번 더 터졌습니다. 살기 위해 해외로 간다는 선택은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지은호는 당장 떠오른 게 딱 하나였어요. 이 지역이 비행기 안에서 더 아파지면 어떡하지? 타지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기대지? 그리고 정말 거기까지 가야 하나? 그런데 이 지역이 의외로 조용히 말합니다. 일본 갈게요. 지은호가 놀라서 쳐다보자 이 지역이 억지로 웃었어요. 은호야, 나 살고 싶어. 네가 있어서 더 살고 싶어졌어. 그 말에 지은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음이 너무 꽉 차서요. 그리고 동시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살고 싶단 말은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박성재가 그날 밤부터 움직였습니다. 박성재는 비행 일정, 서류, 동의서, 연락망을 다 정리했어요. 박진석은 필요한 서명과 보증을 책임졌고요. 지은호는 병원에서 이 지역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면 정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출국 당일 아침 이 지역이 공항으로 이동하는 구급차 안에서 지은호 손을 잡고 아주 작게 말했어요. 나 사실 차라리 그냥 포기하고 싶었다는 적도 있었어. 지은호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선배,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짐이 될까 봐.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는 짐이 아니에요. 저도 깊게 생각해봤는데 선배는 제 사람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지은호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눈을 감은 채로 아주 작게 웃더라고요. 저렇게 힘든 상황에도 내 말에 웃는 저 사람이라는 생각과 함께 지은호는 왠지 모를 서글픈 감정에 북받쳐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일본에 도착해서도 긴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크고 말은 잘 안 통하고 절차는 끝이 없었어요. 서류 하나만 더, 확인 하나만 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은호 머릿속은 계속 최악의 상상을 했습니다. 혹시 매칭이 취소되면? 혹시 시간이 더 걸리면? 혹시 지역 선배가 오늘 밤을 못 넘기면? 이런저런 불안한 감정들이 마구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 시각 한국에서 박진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진석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요. 박진석이 박성재에게 짧게 말합니다. 심장 확보됐단다. 박성재가 크게 숨을 내쉬었어요. 정말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오늘 밤 안에 수술 들어가야 한다. 그 말이 기쁨이면서 동시에 공포였어요. 오늘 밤, 오늘 밤이면 지역의 컨디션도 그렇고 좋은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박성재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일본에 있는 이지혁과 지은호에게 전했습니다. 이 지역은 말없이 지은호를 봤어요. 그 눈빛이 괜찮아라고 말하는데 지은호는 그 괜찮다는 말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수술 전 이 지역이 지은호에게 말했어요. 나 깨어나면 제일 먼저 너 볼 거야. 지은호가 웃으려 했는데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선배, 꼭 깨어나야 해요. 안 그러면 나 진짜 못 살아요. 이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그 약속이 너무 소중해서 지은호는 손을 놓지 못했어요. 간호사가 이제 보내야 한다고 해도 지은호는 몇 초 더 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내야 했고요. 문이 닫히는 순간 지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쓸쓸히 지은호는 수술실 밖에서 이 지역의 수술을 기다렸고 한편 한국에서는 박진석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이 지역 대표 일본 수술건 누가 밖으로 올렸습니다. 짧은 문장이었는데 그 문장이 박진석의 표정을 바꿔버렸습니다. 박진석은 화면을 한 번 더 읽었어요. 오타가 있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오타가 아니라 메시지가 너무 노골적이었거든요. 회장님, 이 지역 대표 수술건은 벌써 밖으로 새고 있습니다. 회사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석의 눈매가 천천히 좁아졌습니다. 누군가 도우민 척하면서
사실은 박진석을 흔들고 있었어요. 박진석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종류의 연락이었습니다. 정보를 쥐고 휘두르는 사람들, 본체는 숨고 그림자만 던지는 사람들. 박진석은 바로 박성재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박성재는 메시지를 보자마자 턱이 굳었어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몰라.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하다. 박진석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 지역의 수술이 우리 안의 일이 아니라 밖의 구경거리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 박성재는 속으로 욕이 올라왔지만 겨우 삼켰습니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어요. 박성재는 숨을 고르고 현실적인 질문부터 꺼냈습니다. 아버지 지역이 가족한테는 아직도 비밀이에요?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역이가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하고 있더란다. 가족들 마음 무너질까봐. 그 말에 박성재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지역이 왜 그랬는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늘 책임을 혼자 지는 사람들 꼭 그렇게 하잖아요. 아픈데도 괜찮다 한마디로 끝내고 자기 사람들은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지은호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진석과 박성재는 동시에 화면을 봤어요. 일본의 병원 복도, 차가운 불빛 아래 지은호의 눈은 이미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목소리를 낮게 눌러 말했어요. 회장님, 부사장님, 지역 선배, 방금 수술 들어갔어요. 박성재가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은호 후배는 좀 괜찮아요?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을 수가 없죠. 괜찮다고 말하면 그 말이 거짓말이 될까봐 더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 지금 대표님 가족들하고 같이 통화 연결할게요. 대표님이 결국은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요. 박진석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결국 말했구나. 그 안도감과 이제 가족들도 같은 지옥을 들어왔구나 하는 무거움이 동시에 내려앉는 표정이었어요. 잠시 후 화면이 분할되며 여러 얼굴이 뜹니다. 한국에 있는 이상철, 김다정, 이지환, 이수빈까지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급하게 전화를 받은 얼굴이었어요. 누군가는 실내복 차림이고 누군가는 바깥에서 숨을 헐떡이며 받았고요. 준비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갑작스런 진실은 늘 그런 식으로 사람을 찢어놓잖아요. 김다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말이 끊어졌어요. 지은호 씨가 웬일이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지은호가 울음을 삼키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지역 선배가 가족들을 걱정하실까봐 끝까지 숨기려고 하셨어요. 근데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이거 말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수술 중이에요. 그 순간 수빈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수빈은 눈물이 나오는 걸 막으려고 고개를 푹 숙였는데요. 막아지지가 않죠. 가족은 이해보다 먼저 무너짐이 오니까요. 지환이 화면에 가까이 다가와서 거의 다그치듯이 물었습니다. 왜, 왜 혼자 그렇게 했어? 우리한테 말했으면 우리도 뭐라도 했을 거 아니야. 그때 지은호가 핸드폰을 살짝 돌렸습니다. 수술실 앞 전광판이 보이게요. 글자는 차갑고 간단했습니다. 수술 진행 중. 그 단순한 글자가 가족들 마음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수술은 진행 중인데 가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달려갈 수도 없고 손을 잡아줄 수도 없고요. 그게 제일 잔인해요. 가족은 원래 옆에 있어주는 존재인데 지금은 화면 속에만 존재하니까요. 이상철이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굵었습니다. 추철 씨, 우리 지역이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지.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하나에 김다정의 눈물이 확 터졌어요. 내가 왜 몰랐지? 내가 엄만데. 왜? 김다정은 자기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은 꼭 그렇게 무너져요. 아이가 혼자 버텼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 대로 마음이 전부 가버리거든요. 수빈이 화면을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오빠가 그럴 사람인 거 알잖아. 우리 걱정할까봐 혼자 버틴 거. 근데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지화는 눈을 감고 턱을 꽉 깨물었어요. 남자들이 감정을 눌러 참을 때 나오는 그 표정 있잖아요. 더 울컥 올라오는데 울면 무너질까봐 이를 악무는 표정. 이상철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누군가가 중심을 잡아야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하지만
은호 후배가 옆에 있고 병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혁이는 본 사람 중에 제일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 단단함이 여기서도 통할 겁니다. 지금은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버텨야 합니다. 그 단어가 나오자 김다정이 두 손을 모으듯이 가슴 앞에서 꽉 잡았습니다. 화면 너머로 가족들 모두 똑같이 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마지막으로 붙잡을 형식을 찾게 되잖아요. 그 형식이 기도든 약속이든 한 문장이든요. 그렇게 수술은 장장 15시간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전광판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지은호가 숨을 멈췄어요. 글자가 바뀌려는 순간 지은호의 손이 더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광판이 바뀌기 직전 누군가 지은호 뒤를 스쳐 지나가면서 지은호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간 거예요.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는데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너무 익숙하게 차분했어요. 병원 직원도 아닌 것 같고 보호자도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기 있어도 자연스러운 사람. 그 사람이 지은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아주 작게 말했어요. 이지혁 대표 맞죠? 지은호가 숨을 삭혔습니다. 그 한마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지혁의 수술이 밖으로 새고 있다는 박진석에게 온 메시지가 갑자기 현실로 튀어나온 순간이었거든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누구세요? 낯선 사람은 대답 대신 가볍게 미소만 짓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전광판 앞에서 멈춰서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가 깨달았습니다. 이 지역의 수술은 단지 수술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이걸 지켜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 지역이 살아 돌아오면 불편해질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다시 수술 중 전광판을 봤습니다. 글자가 바뀌려 했고요. 이제 진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영상통화를 지역의 가족들에게 걸었고 화면 속 가족들에게 울면서 말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수술 완료로 바뀌었어요.